방통위원 최민희 의원 추천됐는데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음에도 대통령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 안 줘서 결국 자동 사퇴했죠. 방심위 의원도 2명이나 하나는 국회 추천, 하나는 야당 추천인데 둘 다 결국 임명장 안 줘가지고 한 분은 또 자동 사퇴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냥해서 포획한 사냥감이라고 생각해요.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나눠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안 나눠주는 거야. 권력, 이 정부의 자리 이런 거는 누군가의 사냥감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법이 정해준 권한 안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라고 만들어진 공적 자리예요. 네. 근데 이거를 사적인 사냥감, 내가 사냥해 왔어. 이 권력을 사냥해 왔어.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한테 이렇게 내 칼로 썩 해서 크게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듯이 고기 나눠주듯이 추장이 딱 앉아갖고 고기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숭이나 또는 이 부족의 추장들도요, 약한 사람 먼저 나눠주고 여성들 먼저, 아이들 먼저, 노인들 먼저 먹이를 나눠주고, 물론 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좋은 부위를 준다거나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은 추장들이나 원숭이 우두머리, 우리 유시민 작가 항상 얘기하는 알파 메일들은 네. 비참한 말로를 겪어왔다라는 예. 것이 예. 인류학 교과서나 예. 동물 진화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데 예. 보면 다 나와 있다. 아니 이미 우리 역사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이 특검법 더 세진 특검법이에요. 그리고 경찰, 공수처, 군사법원, 인권위 뭐 싹 다 재판 수사, 특히 이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특검이, 강력한 특검법입니다. 특검이 판단해서 이거 수사외압 아니다, 저기 항명죄 아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 시켜버리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된 센 특검. 엄청 셉니다. 네, 저는 거부권 100% 한다고 봅니다. 할수 있죠. 그러면 다시 재의결을 또 국회가 하게 될 거고. 하게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탈표가 없으면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은 네. 그다음 이 얘기는 국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는 겁니까?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네. 보세요. 원래 국회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총칼로 사람 죽이지 말고 말로 싸워서 국민들의 의사를 말로 싸워서 결정을 하고 나란 일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한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그것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에 네. 매우 강력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논거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위헌이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중대성 요건이, 사실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 탄핵 얘기로 이제 살 넘어가도 될 것 네,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에서 핵심은 뭐냐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중대하냐에서 항상 걸렸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전혀 없다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네, 네. 그때 내가 뭐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위법이 있다. 네. 그런데 중대하지 않다. 왜 중대성 요건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냐면 국회와 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네.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통령은 전부 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은 네. 국민들이 선출한 레지티머시,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민주적 정당성을 하나로 묶어둔 데가 어디냐면 의회 중심제고요. 민주적 정당성을 둘로 나눈 게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네, 네.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했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했어. 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200명 이상이. 네. 자,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을 보는 것은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대성 요건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네. 수없이 많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수없이 쌓이면 중대성 요건이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는 예. 중대성 요건이 쌓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안에서 이 얘기를 또 한다? 또 그러면은 중대성 요건에 계속 쌓인다? 근데 헌재는 지금 믿을 수 없다? 저 헌재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의 검사 탄핵 기각으로 확실하게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네. 믿을 수 없다. 헌재. 예. 예. 국민들이 웬만큼 싸워서는 헌재가 네.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네. 예, 헌재에게 이 판단을 맡기면 기각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대성 요건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재의결에서 또 지나간 일은 모두 있고 똘똘 뭉쳐서 예. 재의결을 막는다 국민의힘이. 1시간 전에 나온 S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테이블을 다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7개 테이블을 모두 돌면서 한 명 한 명씩한테 직접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주면서 인사를 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 우리는 한 가족이다. 당정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당부했다. 쫄았다니까. 쫄았어요. 재의결 될 수도 있겠다라고 아니, 근데 하는 어떻게 현실적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에요? 아니 그 예전에 필요하면 긴장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예전에 구인광고에 많이 나온 그런 회사가 제일 문제가 많은 회사야.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회사 싫어요. 예, 예. 비즈니스 온 비즈니스, 예. 패밀리 온 패밀리예요. 예. 가족은 가족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더군다나 이게 그냥 비즈니스도 아니고 당정 관계 얼마나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가족이래. 또 가족이래. 그럼 네. 가족에서 아버지는 자기야? 누가 아버지야? 누구 아버지야? 누구 아버지? 누가 엄마야? 예, 누가 엄마야? 엄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전근대 21세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쫄아서 그렇다. 제가 보기엔 그냥 쫄았어요. 쫄았다. 잔뜩 쫄았다. 잔뜩 쫄았다. 윤석열 예. 대통령은 예. 잔뜩 쫄았다. 잔뜩 쫄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예. 아니 뭐 국회 개원하는 날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석수는 좀 줄었지만 본인이 했던 얘기대로만 하더라도 네. 교육개혁, 의료개혁, 그다음에 국민연금개혁, 예.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했다. 예. 노동개혁. 예. 우리가 의석수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나도 야당을 설득하고 여러분들도 야당을 설득해서 네. 국민연금 개혁 밀어놨던 거 당장 시작해야 된다. 올해 안에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없어요. 한마디도 없이 아니 민생정책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예. 하나다. 무슨 가족 같은 무슨 이런 소리나 진짜 해싸고 정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용산하고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탄핵, 하야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탄핵 하야를 그것밖에 염두에 없어요.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정당, 정책정당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연찬회인데 국회의원 되고 첫 연찬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민생 현안들 그리고 정책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를 집중 논의해야 당연하죠.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탄핵 하야 이 얘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영남 당연하죠. 초선에 따르면 이거 뭐냐? 그러니까요. 에? 뭘로 정치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건데 대통령은 술 따라주면서 우리는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똘똘 뭉쳐 이러고 있다. 정신 못 차리는 거고요. 큰일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지난 총선의 엄중한 심판을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내용적으로 새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국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심판을 딱 받았을 때 딱 코너에 몰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지. 네. 생각의 수준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이. 정말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윤건영 의원은 네. 대통령이 한 번, 두 번 또 거부권 행사하면 뭐 두 번, 세 번 하면 민주당은 네 번, 다섯 번. 다시 저쪽이 올릴 거다. 네 번, 다섯 번 하면은 여기서는 다섯 번, 여섯 번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걸로 아니 전망하세요? 법을 바꿔서 다시 올리면 되죠. 계속.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아예 최혜병 특검법이 만약 저는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네. 국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만에 하나 거부권이 행사되고 가족 같은 그 국민의힘이 네. 대통령과 똘똘 똘똘 뭉쳐가지고 과거를 잊고 네. 지나간 일 싹 다 잊고 네. 그렇게 다시 재의결을 막는다라고 예. 한다면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윤석열 특검, 윤석열 특검. 최혜병 특검 포함해서 예. 더 범위를 넓혀서 아. 그러면은 아니 지금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으로 새로 법안을 또 낼 거다. 왜 못 냅니까? 될 수 있죠. 내면 낼 수 되지. 있죠. 예, 예. 똑같은 거 일사부재리니까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지만 없고, 예. 수사의 범위나 예. 법안의 명칭이나 계속 바꾸면 된다. 내용을 예.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법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가 새로 나와요. 뭐가 새로 나오니까 수사 범위도 넓어지고 네. 실제로 피의자로 특정될 사람들도 점점 더 등장인물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번에 예. 그 전화 통화했던 내역들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직권남용의 혐의가 너무 짙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차주 월요일 날쯤 저희들 특위 최혜병 특검 특위도 민주당은 뭐 이미 발족을 해 있지만 예, 저희들은 예. 상황실로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안 되겠다. 특위 설치하시고. 특위 설치하고 예. 공수처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예. 직접 고발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고발한다. 예. 예. 그래서 공수처가 실제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확정되는 대로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네네. 공수처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발장에다 꼭 넣을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증거의 조작 은폐가 우려되니 네. 대통령의 개인 폰을 빠르게 압수수색하라. 윤석열 개인 폰을 압수수색하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안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도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상식 밖이죠. 대통령이 사제폰으로 그것도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국무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3번씩이나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거냐. 이거 보안이 되지 않는 폰으로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전 세계 만방이 특히 북한 도청하세요. 첩보기관들 다 들으세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심각한 문제다. 아니 그 대통령실이 도청돼도 선의의 도청이라고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의로 막 도청 당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감당할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는 걸 떠나서 자세. 애티튜드가 틀렸어요. 태도가 문제다. 네, 태도의 문제예요. 예. 감정이 태도가 되고 예. 감정이 국정이 되고 예. 경로가 수사 외압이 되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예. 물론 태도와 자세는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무능력도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경로하고 엉뚱한 짓들을 자꾸 하잖아요.